아무 질문이나 다 좋다고 하셔서 다 하세요? 제가 여론조사를 좀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제 인스타그램에 황현희님을 인터뷰할 건데 궁금한 점을 좀 댓글로 달아달라고.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주세요? 예, 네. 참 이런 게 좋아요. 왜냐면 새로운 거 아니에요. 좀 네. 그렇게 틀에 잡힌 그런 질문은 아니기도 해요. 아니 왜냐면 저 유튜브로 이제 보실 분들은 제가 이제 여기저기 너무 많이 나와서 필요해하실 분들도 분명히 한 계실 얘기 것 또 같아요. 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건 좀 다른 질문도 있을 텐데 국내 주식은 단타만 하고 미국 주식만 하는 이유 이건 아까 살짝 나왔던 것 같아요. 얘기했죠, 코스피는 너무 박스권에 닫혀 있어서 그리고 꾸준히 우상향하는 게 미국 주식이어서 네. 미국 주식을 한다. 지금도 갇혀 있잖아요. 3천에서 200, 800선에. 코스피 계속 박스피죠. 지금 3천선 초반이 지금 몇 달째입니까? 올 한 3, 4월부터 계속 이러죠? 올 1월부터 그랬나요? 아니, 뭐 계속 그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네. 근데 반면에 이제 우리 나스닥이나 나스닥 지수나 미국의 이제 S&P 500 지수만 보면 계속 우상향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스파이에 투자하셔서 아들에게 증여를 했다고 그걸로 맞아요. 아들 그 네. 36개월 된 아들의 대학 등록금은 그걸로 해결하실 거라고. 아마 아들이 이게 아들놈이 대학에 들어갈 때면은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이 되는 거예요. 꾸준히 우상향하니까. 네, 지금 나이에는 2천만 원까지 증여가 가능하고 거기에 대한 증여세도 나오지 않고 그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그런 오롯이 이제 아버님 세원도 돼. 그 경제 교육도 되게 좀 중요하다고 봐요. 맞아요. 그 부분 질문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국내 주식은 단타로만 대응을 하시고 네네. 미국 주식을 하고 계시고 또 다른 질문은 개그계의 굉장한 짠돌이로 알려져 있는데 황현희님만의 경제 철학이 궁금하시다. 그 말에 대해서 제가 바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짠돌이 아니다? 짠돌이한테는 짠돌이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인간관계라는 게 모든 게 상대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짠돌이면 나도 짜게 하고 막 쓰면 나도 아니 제가 쓸 때 제가 쓸 베풀고. 이유가 없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밥을 후배한테 사줬는데 당연하다는 듯이 후배들이 받아들인다. 걔한테 절대 밥 안 삽니다. 예. 아니 당연히 뭐 같은 우리가 소비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보면 소비는 개인의 만족 때문에 이제 소비를 하는 건데 내가 누군가한테 선의를 베풀었는데 뭐 고마워하지도 않고 뭐 당연하게 선배가 사야지라고 이제 리액션이 나온다. 그러면 그 친구는 그 이후로 밥을 절대 안 삽니다. 예. 상대적이다. 네. 난 짠돌이가 아니다. 그리고 누군가 짠돌이, 휘순이 형이 그걸로 맞아요. 개그 콘서트 안에서 이제 투표를 했어요. 누가 가장 돈을 안 쓰냐. 근데 휘순이 형이 뽑혔더라고요. 근데 휘순이 형이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짠돌이는 했는데 황현희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댓글을 해줬죠. 돈 안 쓰는 사람한테 난 돈을 더 안 쓴다. 저는 저한테 굉장히 좀 무례하고 불쾌하게 하면 저는 더 무례하게 합니다. 그럼 황현희님만의 경제 철학도 나는 상대적이다? 무조건 상대적인 거죠. 소비도 상대적인 거고요. 뭐 제가 저의 그 연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제 소비도 굉장히 유연하게 변하고 예를 들어 누군가한테 제가 얼마 전에 하도 주변에서 골프 안 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요즘에 그래서 그래 한번 가보자 하고 갔어요. 근데 가고 나서 다시 느꼈죠. 네. 이 소비는 나에게 맞지 않는다. 갈 때의 기름값과 하루 종일 시간도 들고 시간도 그러니까 주말에 아이와 보낼 수 있는 시간도 써야 되고 맞아요. 기름값 밥값은 왜 이렇게 비싸요 또? 골프장 비싸요. 그다음에 골프를 못 쳐서 이제 없어지는 골프공 막 이런 것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맞아요. 예. 근데 이거는 팁도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뭐 이제 캐디비부터 해서 현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또 돈도 생기고. 맞아요. 그다음에 뭐 이제 나왔을 때 계산하는 그럼 끝나고 나서 또 술 한잔 해야 되고 같이 이제 대리 불러야 되고 막. 대리 불러야 되고. 네. 그러면은 뭐 경기도권에서 대리를 불러야 되고 난 집이 서울이니까. 맞아요. 한 4, 50이 그냥 나가더라고요 하루에. 그 나한테는 맞지 않는 소비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근데 상대적인 겁니다. 근데 거기 나가셔서 오픈 마인드가 되시고 뇌가 너무 이제 밝아지고 너무 좋다라고 하시면 그분들의 소비가 나쁘다는 게 그분들은 골프 치셔야죠. 네. 근데 저에게는 아이와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주말에 아내와 와인을 한잔 할 수 있는 그 와인을 하나 사고 되게 와이프가 좋아하는 아내가 좋아하는 등심을 사서 같이 구워서 아기를 재우고 나서 우리들끼리 즐길 수 있는 그 시간을 보내는 소비가 저한테는 맞더라고요. 골프장에서 40만 원 쓰니까 막 치면서도 막 너무 기쁘지가 않은 거죠 스스로가. 그럼 가면 안 되죠. 누가 돈 내주는 것도 아니고. 내주면 가나요? 내주면 안 갑니다. 내줘도 안 가요? 안 가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얘기했죠. 상대적이다. 누군가의 나한테 베푸는 호의는 내가 분명 그분한테 뭔가를 줘야 줘야 되고 뭔가
하다못해 결혼식 사회라도 한번 받으려야 되고 어디 뭐 경조사라도 한번 당연히 가야 되고. 제 결혼식 때 사회 봐주시나요? 결혼 안 하셨어요? 네. 아, 예.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하시긴 할 겁니까? 해야죠. 아, 예. 뭐 연락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예. 좀 동네로 한번 오세요. 그 친구분이랑. 예. 네. 더 친해지시죠? 예, 아, 예. 좋습니다. 네네. 네. 다음에 또 한번 나오시는 건 어때요? 아, 좋습니다. 네. 예, 예. 좋습니다. 그러시죠.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그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하시고 책에서도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네네네네. 저도 이 경제적 자유라는 단어 너무 좋아하는데 그게 조금씩 또 생각하는 게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그맨 황현희가 생각하는 경제적인 자유란 경제적 자유의 기준은 경제적 자유는요. 결국 이 부자는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누가 부자이고 누가 진짜 돈이 많고 하는 사람인가라는 거 잘 생각해 보시면 결론은 딱 한 가지로 모아지거든요.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경제적 자유란 시간을 내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지 못한다면 어딘가에 내 시간과 나의 노동력을 일정 부분 돈이 흘러나오는 월급에 팔아야 돼요.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진행을 하시지만 출연료가 나올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안 나옵니다. 예, 저는 왜냐면 책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예. 어쨌든. 네. 예. 아, 이런 거 뭐 방송 나가면 안 되나요? 예. 어쨌든. 자, 알겠습니다. 저 원래 출연료 드리는데 드리지 말까요? 아, 주세요. 예. 예. 네. 아, 주시면 너무 좋죠. 네. 어쨌든 이 노동력, 그러니까 뭐 여기 나오셔서 노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그쵸. 노동이잖아요, 솔직히. 아이, 뭐 즐기고 네. 싶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집에 누워 있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그 다음에 뭐 남자친구랑 데이트하고 싶고 뭐 그렇잖아요. 어디 뭐 여행 가고 싶고. 근데 못 하잖아요. 오늘 이 스케줄이 있어서 나의 시간과 노동력을 이곳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만약 경제적 자유를 잃었다. 지금 당장 여행 가도 되죠. 그렇죠. 당장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저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나서 제일 행복했던 것은 아이가 지금 36개월인데 그 아이의 어린 시절을 함께 할 수 있는 오롯이 거. 볼 수 있는. 근데 만약 제가 개국 콘서트를 하고 있었다. 그럼 전 지금 아이디어 회의를 KBS로 가가지고 하루 종일 하고 있어야 되고. 제가 만약에 직장인이다 그러면 아이가 일어나는 것도 못 보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퇴근은 또 그냥 퇴근 시켜줍니까? 거기서 늦게 하고 회식도 야근하고 하고. 또 부장님이 오늘 한잔 하자라고 하면 아 그러시죠. 예, 지금 뭐 위드 코로나 시대니까 야 이제 위드 코로나야 한잔 해야지 이러면 또 10시 11시에 돼서 집에 들어가면 애 아이는 자는 자고 거 있고 보고. 그럼 아이는 점점 나를 피하고 경제적 저 자유라는 게 아저씨 그런 거 누구야? 막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 경제적 자유라는 것은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시간을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아이를 보고 싶을 때 보고 아이를 데리고 가고 싶을 때 데려가고 여행을 가고 싶을 때 가고 맛있는 걸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카드를 긁고 나서 계산서를 보지 않는 제가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도 약간 좀 그런 거거든요. 네. 뭐 이게 얼마가 됐든 상관없이 살 수 있고, 네. 뭐 진짜 뭐 롤렉스가 됐던 샤넬이 됐던 가격표를 안 보고 살 수 있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는 약간 그런 거. 네네. 그 저는 아직 못 이뤘는데 이루신 아니요, 저는 건가요? 엄청 봅니다. 어. 제가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가격 엄청 따져요. 엄청 본다고. 골프도 또 50만 원 든다고 안 치잖아요. 엄청 따지. 그 소비에 대한 정의 이건 또 다른 개념인데 소비에 대한 본인의 만족의 개념을 이건 다시 한번 잡아보면 내가 만족하는 소비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롤렉스나 샤넬도 어떻게 보면 남들을 남들의 시선을 그러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남들의 시선을 사실 이용하기 위해서 좀 비싼 소비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냥 예쁘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맞는데. 그럼 황현희가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는 그거네요. 일단 시간을 시간입니다. 오롯이 내 맘대로 그렇죠.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네네네. 지금 기준에서는 이룬 건가요? 네, 저는 지금 이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일을 안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책에 썼거든요. 지금 왜 일을 하세요라고 물어본다면 지금 일을 안 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송도 지금 점점 뭐 타이일 수도 있겠네요. 예. 근데 뭐 이게 방송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경제적 자유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 분들이 요즘 이제 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어르신들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왜 요즘 TV 안 나와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들이 전혀 기분 나쁘지 않고 웃으면서 아유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지나갈 여유. 수 있는 그렇죠. 여유. 예. 옛날에는 조급할 때는 진짜 개콘 처음에 퇴춘되고 나서 왜 요즘 개콘 안 나와요? 라고 하면은 아니 무슨 이런 말을 하나 아니 여유 없을 왜 때는 이렇게 오지랖이 넓으세요? 뭐
아니 본인이나 신경 쓰여. 뭐 이러고 싶으니까 물론 말은 못 그랬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즐겁게. 그렇군요. 그리고 그렇게 쉬고 시간이 생겼으니까 제 인생에서 남길 수 있는 이 책이라는 것도 예, 맞아. 쓰게 된 거죠. 글을 쓰는 일도 제가 정말 즐겨서 하는 재밌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내 시간을 나한테 오롯이 쓰는 그 시간이었거든요. 네. 결국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여유라는 것도 결국 시간이 있어야 여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상위 개념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네. 하는 거죠. 예. 시간이 사실 정말 중요하죠. 그 경제적 자유를 이루지 그렇죠. 못할 때는 진짜 내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닌데 경제적 자유를 이루면 내 시간이 완전 내 시간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투자를 하려고 하는 공부는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뭐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도 쉼의 영역입니다. 왜냐? 내가 필요해서 즐겨서 하는 원해서 내가 너무나 그러니까 노동력이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이거는 즐겁잖아요. 제가 이 책을 쓰고 노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거 못 써요. 예. 이건 진짜 한번 인생에 있어서 꼭 한번 해봐야겠다. 책 쓰는 거. 예, 꼭 한번 해보고 아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뭔가를 그러니까 돈뿐만이 아니라 자산뿐만이 아니라 이 유형 자산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너무 좋죠. 유형 자산을 만들어 보자, 유형 자산을 만들어 보자, 뭐 이런 개념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이 책을 쓴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나온 이 사진을 보고 아빠 책이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아들이. 예, 그런 거를 보면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 것을 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 그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시간을 재밌게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건 노동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영어 공부를 하는데 진급을 위한 영어 공부는 노동이에요. 근데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서 회화책을 들여다보던 이 영어 공부는 쉼의 영역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코인을 연구하고 있고 직접 코인 투자도 한다고 알고 있는데 가상화폐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시대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가상화폐는 이제 눈을 감고 귀를 닫고 뇌를 닫아버리면은 아무것도 이해를 못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NFT 같은 경우는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이게 하는데. 뭔 소리야? 막 이러면서 아니 무슨 저작권 개념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잠깐만. 아니 이거 뭐 원숭이가 바나나 들고 있는 게 이게 몇 천억이라고? 그걸 몇 개를 만들어 놓고 이게 말이 돼? 인터넷으로 가상의 세계에 부동산을 거래를 해? 이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면 절대 이해 못하는 장르입니다. 흔히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꼰대 마인드로 접근하면 이제 안 된다. 절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저 샤넬백 사려고 줄을 왜 서 있어? 저 정신 나간 것들. 저 나이키 에어조단을 저거 왜 저 돈 주고 사는 거야? 막. 제정신이야 저걸? 왜 저러고 앉아있어? 그거는 경제활동이거든요. NFT도 경제적인 투자물입니다. 근데 저건 망할 거야. 쟤네들은 안 돼. 뭐 그런 분들이 계세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왜 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고 주식하는 분들 중에 부동산을 왜 해라고. 그게 뭐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죠. 다 할 수 있잖아요. 다 할 수 있고 내가 즐길 수 있는 재밌게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물들인데 네. 닫은 상태에서 그걸 바라보면은 100점 100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 1 비트코인 정도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보유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은 사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랑 똑같은 그렇죠. 개념이거든요. 맞아요. 그 안에서는 가상화폐 안에서는 실제로 가상화폐가 이제 물물 교환의 수단으로서 쓰이고 있는 그 시대가 오고 있고 실제로 국가 통화로서 쓰는 나라도 있잖아요. 남미 네. 쪽에. 그렇다 보면 앞으로 변해갈 세대에 대해서 좀 능동적으로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이건 저의 생각이지만 트레이딩의 영역이 아니라 보유의 보유. 영역으로서 바라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저의 짧은 생각입니다. 1비트 정도는 보유하자. 1비트코인은 뭐 요즘 7천만 원, 뭐 8천만 원대 이제 초입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이제 어제부터 비트를 샀는데 샀어요? 0.0006923 비트 정도 한 5만 원 정도 사봤거든요. 네네네. 전 그렇게 모아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올랐어요 그 사이에 또. 근데 팔고 싶잖아요. 벌써 쉽니다. 팔기에는 뭐 수익이 뭐 몇백 원이라서 아직 팔기에는 좀 그런데. 네. 근데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걸 오르고 보니까 빨리 지금 팔아야 되나? 아니 모아갈게요. 1비트까지 한번 한 7천만 원 정도까지 저는 한번. 적립식 펀드처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매달 일정한 금액을 근데 막 구입을 그때처럼 3천만 원까지 또 혹시 빠지면 어떡해요?
그럼 더 사고 그럼 오를 수도 있잖아요. 오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걸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 아. 대응의 영역. 신의 영역으로. 신의 영역은 가면 신의 영역은 신들에게 드리고 우리는 대응의 영역으로서 3,500만 원 올 초였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때 팔았던 분은 어떻게 됐겠어요? 땅을 치고 후회를 그렇죠. 팔지 말 걸. 지금 8천만 원 가고 뭐 연말에 뭐 산타랠리가 시작될 것이다고 예상하시는 분들 50만 달러 여기까지 나오고 뭐.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지켜보시면 되는 거죠. 아, 이건 진짜 사람이 대응할 수 있는 네. 영역이 아니고. 그걸 사놓고 계속 들여다보시지 마시고 그냥 보유하면서 뭐 부동산 같은 거죠. 나 이거 든든하잖아요, 사실. 어디 지방에 땅 사놓으면은 밥 안 먹어도 배부르거든요. 왜냐? 그 땅이 갑자기 오르진 않아요. 어느 순간 오를 수도 있겠지만, 근데 든든한 이제 재미로 사는 거기 때문에 그걸 뭐 트레이딩을 물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그분들은 전업 투자자거나 전문가분들이시고 그분들의 영역입니다. 우리 같은 일반 회사를 다니고 가정주부분들 뭐 이렇게 육아를 하셔야 되고 가정일을 하셔야 되고 회사를 나가야 되고 우리 이렇게 방송을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그 주변에 코인 하시는 분들이 네. 딱 거의 두 가지로 이렇게 갈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지금 코인 중에도 좀 안정적인 거에 사서 그렇죠. 그건 네. 파는 거 아니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는 무조건 코인은 단타다. 뭐 이러시는 맞아요. 분들도 근데 계시고. 알트코인을 많이 하시죠 그런 분들은. 예, 그런 분들 이제 잡코인이라고 하죠. 잡코인. 그런 분들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서 그래프를 연구하시는 제 주변에도 그런 전업 투자자 저랑 되게 친한 분들도 그렇게 투자를 하세요. 근데 그들은 전문가입니다. 인정하자고요. 우린 전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잡코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될까요? 저는 안 되거든요. 감히 제가 어떻게 그 영역에 뛰어들어요? 저는 인정을 하자 이거죠. 나는 그 영역에 들어갈 수 없다. 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 그런 거 인정을 하면 됩니다. 인정하자. 네. 네. 계속 인정하고 솔직하게 네. 비겁한 부분을 찾아서 그렇죠. 투자하는. 네. 그리고 또 3년 전에 받은 비트코인으로 짜장면을 사 드셨다고 했는데 네. 지금이라면 코인으로 뭐 하실지라는 질문인데 이거는 그냥 계속 보유한다. 코인은 뭐 은행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보유해 나가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리고 아까도 얘기 살짝 나왔던 건데 어릴 때 경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드님에게 어떤 경제 교육을 시키실 건지. 제가 아버지가 주셨던 그 뭐 유물 중에 재산이라고 표현할게요. 아버지가 주셨던 재산 중에 뭐 지금 재산이라고 하니까 뭐 시청자분들은 뭐 땅을 주셨나? 아파트를 건물인가? 증여하셨나? 건물 주셨나라고 할 텐데 아버지가 주신 유일한 자산 중에 하나가 신문을 보는 습관이거든요. NIE라고 하죠. Newspaper in Education에서 신문을 통해서 굉장히 좀 이 세상을 보고 이 안에서 교육을 해주시는 거를 많이 해주셨어요. 네. 예전에 뭐 초등학교 때부터 뭐 소년중앙 뭐부터 해서 소년조선 뭐 NI 너무 오랜만에 들었다. 그렇죠. 네. 이게 요즘에 굉장히 우리 때는 굉장히 유행했던 신문 거거든요. 잘라서 붙이고 막 이런 거. 같은 세대군요, 저랑. 예. 네. 막 스크랩하고 막 그랬던 시대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이후로 아버지의 덕분에 일간지 3개는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봤고요. 조중동 예. 보고. 아니죠. 조중동만 보는 거 아니에요. 한겨레까지 껴서 아. 예. 그다음에 경향까지 보고 5개를 이제 기본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뭐 주간지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중고등학교 때 이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개그할 때도 엄청나게 도움이 됐고요. 왜냐면 세상을 아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뭘 좋아할까라는 지점을 굉장히 좀 잘 파악할 수 있게 됐고, 제가 하루에 경제기사 1000개를 보자라는 마음을 먹고 살았잖아요. 네. 지금도 경제 공부를 할 때 그 점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고, 이 아버지가 물려주신 이 자산을 저는 고스란히 아들에게 이제 물려주고 싶은 생각이에요. 예. 기사를 많이 보고 신문을 많이 보는 습관, 그다음 책을 많이 보는 습관, 신문이랑 책 많이 보고. 활자를 굉장히 친하게 대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또 이제 영상의 시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고스란히 너 왜 안 읽어라고 하기보다도 영상을 통해서도 뉴스를 많이 보고 신문을 읽어주는 영상들도 많으니까 네. 그런 걸 통해서 세상의 눈을 키워가는 그런 아빠가 되고 싶죠. 아, 그런 네. 자산을 물려주고 싶어요. 그 시간을 이제 경제적 자유를 이루셔서 많이 그런 시간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아직 뭐 말도 잘 못해요. 36개월. 그래도 아빠 책이라고 한다고 하니까 네네. 진짜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는 말은 뭐 아빠 쉬 뭐 그런 거밖에 없어요. 아빠 책 말까 이제 두 문장을 하더라고요. 아빠 사자 하면 와 해줘야 되고 막 그래. 아빠 호랑이 뭐 이러면 아빠 말 하면 또 이게 되게 타야 되고 뭐. 아이 너무 행복해 네. 보이셔가지고 아이, 그럼요. 예. 참 좋습니다. 네네. 아내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 자꾸 아들 얘기만 해요.
애가 생기면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유, 네. 저희 아내도 밖에 나가면 아들 얘기만 할 겁니다. 아무튼 너무 좋아 네, 보이고 네네. 그리고 이제 초보 투자자들에게 이것만은 꼭 말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네. 궁금하시대요. 투자를 하시기 전에 섣불리 너무 들어가시지 마셔라. 이 판을, 그러니까 투자를 시작하려면 이 판을 떠나라.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것도 팔고 떠나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우리는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 서울대에 들어가려면 최소한 12년을 해야 되잖아요. 완전 엘리트 코스로 최상위의 개념만 최상위의 계급이라고 표현하지 못하지만 최상위권에 있는 시간을 12년을 보내야 서울대에 들어가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는 그렇게 제가 이 책에도 썼는데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100억 벌래 서울대 갈래라고 하면 요즘은 다 100억 다 100억입니다. 건물주 될래 서울대 갈래? 건물주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우리가 얻고 싶은 더 상위 개념을 선택을 하면서 우리는 투자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급해지는 것이냐. 당장 돈을 넣고 1년 만에 성과가 나오길 바라고 6개월 만에 성과를 나오길 바라고 하루 만에 투자물을 넣어놓고 주식창을 하루 종일 들여다보는 맞아요. 그런 우리의 모습들. 그 모습이 공부를 통해서 쉼을 통해서 마음의 확신을 얻은 다음에 해도 이 투자는 늦지 않다. 12년까지 걸리지도 않는다. 2년, 3년만 투자물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해보고 진입을 해보시는 것은 어떠신가. 네. 공부하자. 아. 그 성공한 사람들의 오늘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이 있다라는 생각에는 그들의 어제를 배워보자라는 생각으로 어제를 배우려면 쉬면서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해서 네. 마음의 확신을 얻어보자. 칼을 갈자. 그리고 찌를 땐 깊숙이 찔러보자.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 오늘 다른 방송에 안 했던 얘기 많이 하네요. 그쵸? 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게 돼요. 너무 좋죠. 예, 예. 준비 많이 했습니다. 너무 좋진 않아요. 예. 조금 좋아요? 아, 예. 많이 좋아해 주세요. 예, 아유,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너무 더 좋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죠. 동네로 한번 오세요. 아, 예, 용산. 예. 예, 친구분이 사는 동네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2, 3년 동안 공부를 해서 날카롭게 칼을 갈면 그만큼 또 날카롭게 깊숙하게 찌를 수가 그럼요. 있으니까. 찌르기가 수월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무딘 칼로 찌르는 것보다 날카롭게 찌르면은 날카롭게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예. 공부 열심히 해야겠네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재린이들, 재테크 초보들의 질문인데 월급 대비 아까도 이 책은 그 청년들에게 추천해 네네네. 주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월급 대비 적당한 투자 비율. 월급 대비 투자 비율이요? 그러니까 만약에 월급이 100만 원이라고 쳤을 때 몇 퍼센트, 뭐 200만 원이라고 쳤을 때 월급 대비 한 몇 퍼센트 비율을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이거는 개인의 영역인 것 같아요. 제가 다 다르다. 예, 저는 투자를 한번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했기 때문에 투자를 한번 시작할 때마다 저는 영끌했거든요. 영끌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이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만 원을 지금 월급을 벌고 계시면은 투자하지 마시고. 그거에 대한 질문도 있어요. 그래서 그럼 적당한 시드머니 기준 최소 얼마 모일 때까지 저축을 하는 게 좋으냐? 저는 최소한 5천만 원은 모아서 시작을 하셔야 된다라고 봐요. 시드를 5천만 원까지는 예. 모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즘 젊은 친구들이 청년들이 투자를 하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열광을 하고 왜 그 가상화폐에 열광을 하는 거냐면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연령대가 좀 있으신 5, 60대가 삼성전자를 10억 사는 거와 우리의 전 재산인 1,000만 원을 삼성전자에 1,000만 원을 넣고 10억을 넣었다. 10% 수익이 났다. 이 시작부터가 다르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다르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는 투자를 못 하겠는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 청년들은.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게 몇백 원짜리도 있고. 그렇죠. 된다는 거죠. 근데 그 투자의 가장 기본은 그런 변동성이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냐라는 시점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려면은 기본적인 시드가 밑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급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100만 원으로 200만 원을 빨리 만들려고 하고 200만 원으로 400만 원으로 빨리 만들게 되다 보면 주식 투자 잘못하면 9번 성공했다가 10번째 투자에서 깡통차게 되는 상황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그런 시드로 계속해서 모으다가 뭐 100만 원으로 해서 1000만 원까지 갔다고 10배 수익이 났다고 치죠. 근데 그 1000만 원을
한 방에 이럴 수도 있다. 깡통을 찰 수 있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해서 적은 시드로 하려면 욕심이 생기고 급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드가 모일 때까지는 좀 충분히 생각을 하고 5천만 원까지는. 시드를 모으면서 공부를 하실 생각을 해야지. 이 시드를 빨리 10배를 만들어야지 생각을 하고 접근한다면 그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대 가려면 12년 공부를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갑자기 엄마 나 내일 수능 봐서 서울대 갈래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 2년 3년 최소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의 시드를 자연스럽게 모을 수 그러네요. 있는 상황을 가져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네. 그렇다고 해서 제 책을 읽고 어떤 분께서 저 그 인스타 DM으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저 황윤희 씨 책 읽고 회사 그만두려고 했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면 회사의 월급이 한 3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생각해 보죠. 한 달에 300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려면 지금 서울의 아파트 한 20억 정도 되는 게 1억에 300이에요. 월세가. 그러면 내가 20억이 있어야 300만 원을 이 시드를 창출할 수 있고 돈이 흐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직 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노동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20억 있으시냐? 있으시면 그만두고 있으시면 그만두셔도 되지만 된다. 예. 월급 벌자. 그럼요. 이제 그 단계로 가기 위hen 이 시드, 노동을 통한 수익을 창출해서 시드머니를 만드셔야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도 개그맨을 10몇 년? 13년 하고 13년. 그만뒀어요. 13년 하고 개그 콘서트를 나온 게 10년 좀 넘게 하고 그 뒤로도 우차사 코빅 가서 시드머니를 계속 모았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보다 시드를 못 모았을까요? 저도 그렇게 발에 땀 나도록 뛰어다니고 어디 지방에 행사하고 하다못해 결혼식 사회만 한 30만 원 받고 해주고 막 어디 한번 가면은 아유 간 김에 여러 개 하고 와야지 하고 막 모르는 분도 찾아가서 제가 결혼식 사회 받으니까 30만 원 주세요. 뭐 이런 상황도 있었어요. 저한테도. 네. 예. 근데 일을 그만두시고 하시겠다? 시드를 모으시지 않고 100만 원으로 빨리 1000만 원을 만든다는 계획을 세우시겠다? 적당하지 않다. 적절치 않다라고 전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너무 솔직한데 오늘. 아니 너무 좋아요. 이렇게 솔직하게 다 예. 얘기를 꾸밈 없이 해주시니까. 저한테 밥 한번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사야 돼. 아, 제가 사요? 네. 사실 시청자분들이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네. 재테크 어린이 그 제린이들의 질문도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네네네. 뭐 이렇게 주린이, 코린이 그렇게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부터 굉장한 고수 분들도 이게 좀 마음이 좀 바쁠 수가 있는데 요즘 또 워낙에 시장이 그렇다 보니까 네네. 근데 한번 좀 한 템포 쉬면서 쉬어야 됩니다. 쉬는 것의 중요성을 계속 말씀을 주시고 네. 계셔서 진짜 너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싶어요. 지금 이 타이밍은 모든 투자물들이 전고점을 막 뚫어가는 상황이라 한 번은 투자해서 좀 쉬어가는 시간을 가져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또 내년 연초에 대한 좀 위기설이 조금씩 계속 불거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저는 떠날 겁니다. 투자판을. 예. 당분간은 좀 떠나 있을 생각입니다. 떠나겠다. 네네. 그리고 이제 책 판매에 열을 올릴 생각입니다. 이렇게까지 솔직하나? 이렇게까지 솔직하신 그런 거예요? 홍보하려고 나오는데요. 뭐. 예. 대놓고 홍보 좋습니다. 예. 네, 좋고요. 진짜 다들 한 번쯤은 읽어보시는 게 진짜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게 오늘도 출판사 분이 와 계시지만 저는 다른 방송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책 사지 마시라. 그러니까 책 사지 말라고 깜짝 네. 놀랐어요. 저도 보다가. 한번 좀 그냥 이 내용을 많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서점에 가셔서 진짜로 이거 한 3시간이면 다 읽거든요. 후루룩 읽으면 가능한 책이에요. 그렇게 정말 쉽게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저기 출판사 직원분이 네. 일어나신 것 같은데? 그래요? 이 벌떡 일어나신. 네. 됐잖아요. 승리분기점 지났잖아요. 벌써 지났나요?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농담이고. 어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갑자기 일어나셔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특히 청년들, 투자를 시작하시려는 분, 투자를 해야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막 그 어떤 투자물에 투자해라 라고 하는 책보다
돈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라는 거를 한번 좀 먼저 생각해 근데 또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편으로 막 아니 자기는 벌만큼 다 벌어놓고 내가 지금 이제 투자할까 했더니 공부만 하라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요. 왜냐면 제가 안 보이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질문을 드리면 저 언제부터 안 보셨어요? 막 이런 질문 들어보고 몇 년 된 것 같은데. 몇 년이나요? 더 됐어요? 그럼요. 거의 막 방송에 활발하게 활동을 안 하지가 한 6년 정도 된. 2014년도에 개그 콘서트를 나오고 제가 다른 방송에 나오면 사람들은 저를 기억을 못 해요. 왜냐면 거기 시청률이 항상 20%가 넘었던 구간에 있었던 분들이라 제가 거기서 안 나오면 그냥 저는 이런 방송에 나와도 저는 쉬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몇 년 동안 안 보고 몇 년 동안 그 판을 이 투자의 판에 대해서 올인을 하고 있었는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이 오늘을 보면 안 된다고. 그 과거. 어떤 준비를 어떤 어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오늘이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걸 바로 까먹으시네. 예? 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예, 것 예. 같다. 저는 아니에요. 저는 이 책 보면서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쵸. 조금 더 공부하고 나도 해야겠다.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는 게 저의 어제는 저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밖에 모릅니다. 저 아내도 모를걸요. 제가 얼마나 치열하게 경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진심으로 받아들였는지는 이 책을 통해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다들 진짜 한 번쯤은 네. 이제 3시간이면 볼 수 있는 네. 책이니까 볼 수 있어요, 진짜. 어렵지 않게 쓰여진 책이라서 아 이거 진짜 쉽게 썼습니다. 네. 재테크 어린이분들 다 쉽게 읽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읽어보셨죠? 예. 정말 쉽게 읽히죠. 그냥 네. 되게 편하게 좀 너무 좀 어려운 경제책도 많은데 그렇지 그렇죠. 않게 좀 이렇게 공부했구나,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얻었구나, 이게 바로 비겁한 지점이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돈을 좋아하고 솔직하구나. 네, 첫 문장이 나는 돈을 좋아한다예요. 네. 사실 방송하는 사람이 이 말하기 진짜 쉽지 않거든요. 돈 좋아합니다. 저도. 네, 맞습니다. 돈 좋아하시고요. 네. 좋아합니다. 예. 오늘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이제 좀 마무리를 하면서 네. 저자로서 투자자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뭐 그런 얘기 있을까요? 마무리 멘트로. 좀 뭐 드릴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은데 일단 급해지면 지는 게임이에요. 예, 조급하고 막 그럴 겁니다.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예, 저도 아직까지도 그 마인드 컨트롤이 되기는 쉽지 않은데 그럴 때일수록 나는 어떤 사람이었고 나는 뭘 잘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쉬면서 되새겨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책에는 저의 장점을 한 50가지 정도 적는 시간도 좀 가져봤거든요. 네. 장점을 50가지 적는다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예. 6개에서 거의 끝났고요. 5개도 안 나올걸요. 네, 그때부터 저에 대해서 오롯이 알아가는 시간이 됐고 내가 개그맨으로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구나. 투자자로서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게 이 장점을 적어보니까 나오게 되더라고요. 네. 나를 알고 먼저 나를 한 투자하자. 다음에 투자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네요. 네. 예. 그리고 쉬면서. 예. 나를 알기 위해서는 또 이 책도 한 번쯤 읽어보시면서 아유, 뭐 그렇죠. 예, 한번 좀 안 사셔도 되니까. 서점 가서 지금 벌떡도 일어나. 죄송해요. 네. 과장님께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한빛빛을 죄송해요. 네. 그만큼 좀 솔직한 시간이 됐던 것 같고요. 네, 좀 저의 진정성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예. 많이 좀 전달이 되셨을 것 같고요. 좋은 네네. 시간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황현희님과 기본적인 질문도 해봤고 네. 또 여론조사한 질문도 해봤고 많은 분들 이 방송 많이 보시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저희 구독,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또 많이 남겨주시면 오셔서 답글 남겨주시나요? 제가 유튜브 아이디가 없어요. 진짜요? 네, 좀 댓글을 못 남기네? 제가 유튜버를 유튜브 왜 안 하려고. 하세요? 이 힘든 걸 왜 합니까? 난 편하게 경제적 자유를 누리면서 하겠다. 이 개그맨 친구들이 이 유튜브 하면서 굉장히 많은 성공을 얻었는데 개그 아이디어 짜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루 종일 편집하고 뭐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이것도 투자로 많이 버니까. 그건 아니고 언젠가는 뭐 해보고 싶은 장르가 생길 수 있기 전까지는 네. 많이 힘들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그냥 한국증권TV에 출연하셔서 콘텐츠 좋네요. 예. 만드는 걸로 네. 출연을 받고 하겠습니다. 네,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많은 얘기를 나눠서 이제 여기서 이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쉬워야지 또 다음에 만날 수 있으니까. 아쉬워하셨으면 좋겠네요. 많은 분들 아쉬운 댓글 남겨주시고요. 네. 그럼 같이 인사드리고 그러실까요? 인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는 걸로 할게요. 네네. 네, 뭐 이렇게 안녕. 네.
안녕을 하자고? 그냥 고개 숙여서 인사드리면서. 그럴까요? 자,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좋은 곳에서 더. 예. 그 황현희 PD 때 그 느낌 나오는 것 네. 같아요. 자, 시청자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소비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황현희 PD 소비자 고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예, 예. 네. 황현희 PD의 비겁한 돈 고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